효시민의 각자 도생, 이효신과 강태호의 집안 사정은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이효준과 정미림의 혼전 임신부터 강태민과 강태호가 벌이는 형제간의 다툼까지 다사다난한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효심의 큰오빠 이효성은 강태호의 구속과 함께 태산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이는 모두가 강태호를 도울 팔다리를 잘라내기 위한 염진수 전무의 계략이었는데요. 처자식이 딸린 가장으로서 이효성은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대기업 월급을 택배 알바로 메꾸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상자를 날라 안쓰러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막내 동생 이효도는 강태희 모르게 강태민을 찾아간 사실을 들키게 됩니다. 강태희는 끔찍한 집안이라 부모님과 의절하고 집까지 나왔지만 이효도가 계속해서 몰래 가족들에게 찾아가고 연락하자 이혼하자고 통보합니다. 한편 태산가의 형제의 난은 갈수록 심화됐고 구속수사에서 풀려난 강태호는 몰려든 취재단 앞에서 큰아버지인 강진범 회장과 큰어머니 장숙향 씨를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또한 할머니 최명희의 실종 사건에 대한 고발과 부모님의 대관령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촉구할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촌동생 강태호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부모를 욕보이자 강태민은 참을 수 없어 하는데요. 엄마 장숙향이 횡령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모두 알게 된 강태민은 엄마 장숙향이 갖고 있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더 이상 엄마 장숙향이 부정을 저지르지도 못하게 하며 지키려 강태호와도 대화로 타협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강태호는 태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말이 먹히지 않는 태호에 강태민 또한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대응할 것이라며 팽팽한 긴장감을 더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효준은 정미림과의 이별의 아픔에 고시원에 더 있을 수 없어 모든 짐을 정리해 집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정미림은 다급하게 고시원에 뛰쳐가 이효준을 찾다 없자 집으로 달려가는데요. 이효준에게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준 정미림에 이효준은 식겁하고 맙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데요. 이내 장을 보러 갔던 엄마 이선순이 집으로 들어왔고 정미림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효준의 방 안에 숨었습니다. 계속 거실에서 쉬겠다는 이선순에 정미림은 꼼짝도 할 수 없었고 화장실이 급한 정미림은 결국 이선순에게 들키고 맙니다. 이선순은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10년간 뒷바라지했는데 돌아온 건 혼전 임신이라며 노발대발합니다. 이후 불똥은 애꿎은 이효신과 강태호에게 튀었습니다. 엄마 이선순은 이효신과 만나고 있는 강태호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계속 물으며 강태호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는데요. 그 와중에 이효심이 강태호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못마땅한 마음을 억누르다 효심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강태호를 다시 데려와 보라며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엄마 이선순의 이러한 태도에 이효심은 강태호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엄마의 허락이 떨어지면 곧장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하며 두 사람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둘째 오빠 이효준이 사고를 쳐 엉망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선수는 능력도 없는 주제에 무슨 애를 가지냐며 불같이 화를 내자 강태호는 황급히 자리를 떠야만 했습니다. 결국 강태호는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받지도 못하고 이선순이 특별한 날에만 한다는 코다리 찜은 구경도 못하며 어렵게 얻은 기회가 불발되고 맙니다. 이후 강태호는 옥탑방으로 올라가 할머니 최명희를 부르는데요. 하지만 최명희는 집에 없었습니다. 최명희는 강태민이 말한 대로 회사에 나오지 않고 늘 구두방에만 있다는 큰아들 강진범을 찾아갑니다. 최명희는 강진범에게
동생인 태호 아버지를 왜 죽였냐며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데요. 하지만 강진범은 두려워 떨며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최명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하더니 여전히 또 거짓말을 한다며 다그치는데요. 최명희는 지난 3년 동안 며느리인 장숙향에 의해 별장에 갇히고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큰아들 강진범 때문이었다며 아들 사랑을 드러냅니다. 아내 장숙향의 허물을 감싸느라 자신을 내버린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기에 참았다는 최명희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불쌍한 손자들까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다며 이것마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강태민이 부모인 장숙향과 강진범을 지키기 위해 강태호와 싸우자 먼저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 부부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진범은 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냐며 대들고 최명희는 증거 영상을 자신이 봤는데도 거짓말하냐고 합니다. 최명희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말고 자수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겠다는 경고도 덧붙입니다. 아들인 강태민이 알게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강진범은 두려움에 떨다 결국 발작을 일으키며 또 쓰러지고 맙니다. 강진범은 실제로 동생 강준범을 죽인 범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동생에 대한 열등감과 자신은 홀대하고 동생만 인정해온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 강진범은 동생을 미워하며 죽여버리겠다며 차를 몬 것으로 보입니다. 입으로만 내뱉었을 뿐 실제로 동생을 죽이지는 않은 강진범 몰래 장숙향과 염진수가 함께 강준범을 죽게 만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하지만 장숙향과 염진수는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고 강진범에게 덮어씌워 약점을 잡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방에 들렀다. 쓰러진 강진범을 발견한 강태민은 급히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키자 당장 오늘 밤에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며 안쓰러워하는 강태민은 강태호에게 연락해 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회유하려 했지만 강태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소환 조사 기일도 다가왔습니다. 불안에 떨던 장숙향은 강태민에게 엄마가 망신당하게 생겼는데 뭐하고 있는 거냐며 소리치고 강태민은 혼자서 막아내는 건 역부족이라며 변호사만 붙여줄 뿐입니다. 한편 강태호도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장숙향과 큰아버지 강진범의 목을 점점 조여가고 있던 강태호는 가족이라 더 원망스럽고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다며 괴로워합니다. 심란한 강태민은 밤늦게 집에 들어서다 나가려는 염진수와 마주칩니다. 강태민은 이 모든 문제가 장숙향과 염진수 때문이라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언포를 놓는데요. 하지만 염진수는 모르고 있는 게 있다며 이 모든 일은 할머니 최명희 고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가버립니다. 무슨 영문인지 의구심을 품은 강태민은 어쩔 도리가 없자 마지막으로 할머니 최명희를 찾아 옥탑방에 가는데요. 강태호가 또 대관 영사고를 꺼내서 아버지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강태호를 좀 말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최명희는 강태호도 자기 부모님이 소중하지 않겠냐며 설득하자 강태민은 태호도 가족이지만 자신의 부모님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데요. 울먹이던 최명희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자책합니다. 이어 최명희는 강태호에게 태호는 내 진짜 동생이라며 친형제임을 알립니다. 다음화 예고에서는 충격받은 강태민이 강태호의 부모인 강준범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강태민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사죄하는데요. 최명희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며 강태민에게 미안하다고 오열합니다. 최명희는 과거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강진범에게 동생 강준범의 큰 아들을 입적시킨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장숙향의 아들로 자라난 강태민이 친동생인 강태호에게 장숙향을 지키려 칼을 겨누게 만든 것에 괴로워합니다. 한편 힘들어하는 엄마 이선순 옆에 있어주려는 이호심에 가게를 찾은 강태호는 일손을 꺼들고 이를 본 이호심은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마음에 흐뭇해합니다. 변호사인 정미림은 이호심의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주려 실종수사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만간 아버지를 찾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장면이 비춰질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